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회참여 동아리 스텝이에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젊은이들도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면 위험한데요.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충북에서 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리고 겨울엔 얼마나 춥고. 더웠었는데 막 말도 뭐, 못해가지고 어떤 게 힘드셨어요? 열대 하나 막 말고서 이런 데서 막 얼음물 얻어먹고 막 그러지. 아, 교육 같은 거는 뭐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손에 받았나? 아, 근데 이아까지 줬는데 붙일 수가 있어야지. 내 거라 내 거가 아니라. 그쵸. 저 지금 늦었다니까요. 이게 직업이에요? 쓰레기 줍는 게 직업이냐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스테이브가 사는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시민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대리역학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 부족입니다. 폐질수거 어르신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이유의 대부분은 생계 유지 때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원에서 120원이었던 폐지의 가격이 몇 달 사이에 1kg당 약 30원으로 폭락하여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계절 밤낮으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도 월 수익 약 1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위험 문제입니다. 폐질수거 어르신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빈번한 무단횡단,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 작업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질수거 어르신의 수는 약 2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는 왜 폐질수거 어르신들을 자원순환가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보지 않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어르신들은 당당히 직업활동을 하시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괜스레 위축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폐지수거 노인에 대한 정책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를 통해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조례를 통해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단체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폐지수거 노인 지원 사업을 통해 폐지수거 노인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노인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공공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폐지수거 노인과 1:1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개량된 안전점퍼와 단디바라고 하는 안전끈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희망 리어카 프로젝트를 통해 리어카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광고를 지급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안양시는 어떨까요? 안양시는 매년 2회 폐지수거 노인께 안전장비 및 방한복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안양시의 정책이 폐지수거 노인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양시의 정책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안양시청인데 시청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노인분들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 둘째,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시 내 자원순환가로서 활동해야 할 폐지수거 노인들의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고 이것이 안양시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보셨듯이 안양시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어르신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시간을 오전, 오후로 분리하여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계절 안전 키트 및 안전 매뉴얼을 배포해드리며 명함도 함께 발급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전문성 및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명함이 바로 저희가 제안할 두 번째 정책입니다. 저희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이런 부정적인 사회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직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명함이 있는 사람을 직업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폐지수거를 하나의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자는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폐지수거 어르신들께 명함을 제작해드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명함에는 이름, 사진, 관할구역, 전화번호, 활동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명함을 보면 언제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으셨는지 등을 알 수 있어 교육 수료증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명함을 인근 상가에 배포하면 상가에서 폐지가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께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이를 수거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폐지수거 활동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명함을 보면서 무의식 중으로 폐지수거도 일련의 직업활동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카 홍보를 활성화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는데 리어카에 광고를 부착한다면 홍보 효과가 아주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안양시 내에 있는 모든 고물상과 공공기관은 MOU 협약, 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카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 고물상의 소유이고 어르신들이 그걸 매일 빌려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물상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어카에 부착할 홍보물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은 교육을 1년 이상 수료하신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홍보연수막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폐지수거 활동을 하시면 이에 따른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경제력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머스트헤브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부족한 경제력, 안전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식 개선 활동으로 폐지수거 어르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온라인 조사를 하였고 명함이 있는 사람이 직업으로 가장 높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식 개선 마지막 활동으로 석수동 주민과 함께하는 신바람 축제에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대리어카 프로젝트를 확산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저희는 명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지수거 어르신의 부족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활동으로 만안군의 고물상 황금자원을 방문하여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수입, 폐지의 가격 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자 꼭 정책으로 실현되어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근무 중인 양원모 공무원님을 찾아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필요 물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물품이 튼튼한 장갑과 방한용품이었으며 저희는 나눔 장터를 열어 나눔 장터를 통한 수익금으로 그것들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뒷받침의 핵심 활동은 바로 리어카 홍보입니다. 방식은 어르신들의 리어카에 수련시설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광고료를 받으시면서 적게나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광고 효과가 뛰어나면 홍보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안전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활동은 달리는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양시 청소년 축제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이를 SNS에 올리면 속도 제한 가방 덮개를 증정해 드리는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발로 뛰며 아슬아슬 도로 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리어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해드리고 계절 용품과 안전 매뉴얼도 지급해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에 저희는 직접 안전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석수동 주변 6개의 고물상을 통해 사전 홍보하였고 5분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에게 안양시청 노인장애과에서 지원받은 안전키트를 드렸고 명함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으로 진행된 안전교육이었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도 매우 뜻깊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재 정책 제안 공모전에 참가하여 19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상금을 얻게 된다면 전액 대리역할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난주 제6회 안양 청소년 정책학교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대리역할 프로젝트를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머스트헤브는 이 대회가 끝난 뒤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저희의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정책이 실현됐다고 가정한 뒤에 전에 만났던 할머니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에 봤던 학생들이구만.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 살만해. 아, 정말요? 왜요? 이거 홍보물도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렇게 돈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명함도 발급해주고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으니까 이렇게 조끼도 주고 어때? 이쁘지? 네, 정말 예뻐요, 할머니. 이게 다 너네들 덕분이라며. 그 너네가 그 뭐라고 했지? 저희는 사회참여 동아리 네, 발표는 끝나셨고요. 이제 질의응답. 네, 오늘 이 자리에 연기 신내림 받으신 분이 2분 와 계신 것 같아요. 염라대왕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할머니까지. 네, 우리 할머님 앞에 나오시면 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와주시죠. 네. 네, 할머니 나오셨고요. 죄송합니다. 네, 질의응답 5분입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리어카에 홍보문 붙이고 다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내용의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장영강 학생. 청소년 수련 시설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리어카에 부착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떤 과정이냐면요. 일단 안전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1년 동안 그 안전교육을 수료하시면은 이제 그 행정복지과에서 이제 그 리스트를 받아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고물상과 연계를 통해 이제 이 노인분들은 이제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니 안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그분들한테만 이제 그 광고를 부착한 리어카를 이제 고물상에서 주게 해서 그걸 통해 그렇게 안전교육 이수하시는 분들만 그 리어카에 나오는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 청소년 시설에서 저희가 직접 모금 활동이나 아까 좀 말했듯이 나눔 장터를 통해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고물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통장 사본을 받아서 저희가 그곳으로 이제 수익률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앞으로 우리 2걸음만 나올까요? 네, 빔 프로젝터.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앞으로 나오셨다. 네, 한 걸음만 들어갈게요. 네. 네. 그 대리역할 프로젝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원 순환가 앞으로 그렇게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에 그 자원 순환가님들이 약 2만 명. 그러면 안양에는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 그 혹시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지. 네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안양시에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가 있다라고 확연하게 나와 있는 게 없었고 그 따로 어떤 사이트에서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지수거 어르신들 수가 약 2만 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을 따와서 넣었습니다. 그 담당자분 만났을 때 혹시 다음에 계속 이 활동 이어가실 거면 안양시에는 몇 분의 자원순환가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배포, 그러니까 석수동에는 몇 명 이렇게 접근성을 고려하시는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 거면 그런 파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께서 또 조언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님 혹시 궁금한 거? 네, 김지수 이사님. 네, 이거는 그냥 편하신 분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원순환사분들을 여러 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만나시면서 느꼈던 뭐 이런 감정들, 느꼈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직접 고물상에도 방문하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어르신들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왜 여기서 기다리냐 하면서 고물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되게 굉장히 불친절한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조금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웠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정책을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어떤 지자체에서 보면 정책을 낸 걸 보면은 그 어르신들을 다른 일자리에 연계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 또한 그 어르신들을 직업 활동이라고 인지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분들이 이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짧게 단답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장영광 학생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규현 학생, 김상 학생. 자, 첫 번째 홍보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잖아요. 그게 효과 있었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나 경제적으로 지원됐죠? 그래도 거의 네. 알겠습니다. 자, 8초 남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학생. 이게 이제 되면 만약 네, 정말 아쉽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건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배려할 예정이라서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머스테이브 팀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회를 끝으로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석수청소년 문화의 집 머스테이브 모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